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어느덧 기온도 뚝 떨어져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웃을 위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더욱 생각나기 마련이죠. 헬로 이슈토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원주 시민공감연대의 활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시민공감연대 김동아 대표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원주 시민공감연대 앞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원주 시민공감연대는 화합과 토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내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현재 저희 창립일은 2020년 11월 12일에 창립되었고요. 그 가입 조건은 원주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회원 규모는 회비를 납부하시는 정회원 기준으로 200여 명, 그리고 총 일반 회원 기준으로 600여 명에 있습니다. 공감연대라는 말에 담긴 뜻은 공감이라는 말이 다 일단 좋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 은근히 강요하는 게 보통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익숙하게 느끼던 행정, 평등과 공정, 자유와 민주주의의 개념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자신의 유리한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는 선택적 공감의 늪에 빠진 듯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의 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공감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원주시민공감연대는 공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공감연대를 통해 그 작은 실천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공감을 해야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이 가려운데 신발을 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공감하면서 조금만 더 공감하려고 노력하면서 가려운데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일대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름 그대로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름 말씀하셔서 그런데 원주 시민공감연대 이게 사실 그 이미지 원주 지역에서 좀 많이 활동하고 있었던 원주 시민연대 있잖아요. 좀 많이 헷갈리는 분들 없으세요? 가도 이제 시민연대를 이제 시민공감연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거를 이제 뭐 최근에 알았는데, 그 원주 시민연대는 저희보다 좀 창립일이 많이 빠르고요. 그렇죠. 저희가 어떤 공감연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더욱더 늦게 출범하였지만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020년 11월 12일이면 빼빼로데이 다음 날이네요. 그동안 이제 활동에도 좀 많은 관심들을 좀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국수잔치도 열으셨다고요. 좀 어떤 행사였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를 위한 측면도 있고 사실은 이제 문화의 거리가 중앙시장 근처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KBS 방송국 쪽 근처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 이제 향민의 식당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르신 잔치국제 축제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지금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신 어르신들을 위해 옛 추억을 되살리는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며 한상 차림을 대접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제 그 어르신들은 이제 대상은 저희가 노인회와 지역 동사무소에 이제 어르신들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참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저희가 1부, 2부 나눠서 시작을 했는데요. 1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공감연대 회원분들이 문화 쪽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 팀장인 부키님과 그다음에 사무총장이자 이제 색소폰 음악 학원을 하고 계시는 김남영 사무총장님이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민요와 그다음에
다른 악기 또 진행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문화 공연들 이제 이어졌는데 네. 이게 오랜만에 사실 잔치국수라는 것도 그렇고 이 잔치 같은 분위기 이런 것들 좀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많이 그런 분위기에 같이 그렇죠. 있었고 그러셨을 텐데 추억도 많이 되새기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반응은 좀 어떠세요?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행사의 대부분 이제 어떤 전국적으로 행사를 보면 잔치국수 축제는 사실 이제 조금 그 기획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네네. 사실 잔치국수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음식으로 갈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소와 그 국수를 어쨌든 또 해야 되는 장소 섭외가 어려웠는데 저희 공감연대에 이사로 계시는 우리 또 윤경돈 이사님 향민의 예. 삼계탕 집을 하고 있는데 기꺼이 또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예.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수 잔치국수 한 그릇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이 어르신들에게는 좀 추억을 또 한 번 더 되새겨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잔치국수 의미가 상당히 남다른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또 지난해 진행했었던 이제 소화기 보내기 시민운동 또 네. 화제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화제가 불은 아니고 좀 많이 알려졌었는데 네. 이게 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가 2021년 1월인가요? 네. 그때 이제 남산에서 이제 그 화재가 나서 할머니와 그 두 손주가 네네 맞아요. 안타깝게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걸 계기로 저희가 그 소화기만 있었으면 이런 그렇죠.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네. 거라는 그런 거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 소화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소화기 보내기에 이어서 뭐 사랑의 연탄 보내기, 그 헌혈 캠페인, 장기 기증 챌린지 뭐 여러 가지 좀 행사도 있었는데 회원분들 참여는 어떻게 잘 하세요? 네, 저희가 뭐 보통 이제 그 소화기 보내기 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99개 개인 및 단체가 해서 총 뭐 1,950만 원 정도. 네네. 1,950만 원, 1,57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고요. 그 연탄 보내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2,000 구자로 해서 2,000장을 이제 적십자사에 네.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헌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상이 되는 분들만 참여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감연대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부 보면은 이제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은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네. 그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문화 활동 또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문화 공연 준비하는 일에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문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문화 사각지대면 그 리단위 아니면 또 이제 뭐 면단위도 조금 떨어진 네, 리단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농번기 때는 좀 힘들고 네. 좀 비농번기 때 11월에서 2월 사이에 저희가 이제 뭐 워낙 리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다는 못 가고 네. 어떤 요청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좀 기억에 남는 활동 좀 어떤 것 좀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석 때 그 한가위 나누리 봉사를 해갖고 저희가 짜장면을 대접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위문 공연, 그다음에 임의용 봉사 네네. 이런 걸 진행했는데요. 워낙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다 보니까 우리 공감연대 가족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항상 뜻깊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좀 말씀해드렸는데 소화기 보급 뭐 그리고 구호물품 전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뭐 아무리 모금을 하고 해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협력이 잘 되나요? 소화기 보내기 운동은 어떤 그 사회적으로 원주 지역에 약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2월에 바로 그렇게 안타까운 네. 일을 겪고 바로 진행을 해서 이제 그 했던 부분이 상당히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저희가 이제 지역 업체 한 11군데를 통해서 저희가 소화기 같은 걸 구매를 해서 세계 봉사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곳곳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제 현재 원주시장으로 있는 원광수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사실 출범시킨 단체인 만큼 이 원주시정과도 좀 연계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 이제 시민 공감연대 초대 대표이신 분이 아무래도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대 대표를 맡으면서 상당히 좀 어깨가 많이 무겁고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이 또 해온 분들이 더 많이 확대가 됐어요. 제가 이제 7월 15일에 이제 이대 대표를 맡고 네. 저희가 이제 정혜원수 분들을 또 많이 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주시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원주시의 슬로건이 이제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민선 8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같이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공감연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슬로건 중에 행복 원주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그만큼 원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주 시민 공감연대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금 현재 현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현안이라고 하면 사실 좀 포괄적이긴 한데 네네.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젊은이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기획하는 거는 젊은이들 특히 아마추어를 위한 이제 가요제 어떤 그 가수 선발 같은 거죠. 예, 그런 거를 저희가 10월에 이제 본선을 하고 아마 이제 월별로 예선을 동별로 이제 다니면서 그런 아마추어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노인 인구가 원주는 그래도 이제 네. 그 강원도 전체 시에서 노인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노인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어쨌든 또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또 그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지역 곳곳을 좀 다니시잖아요. 뭐 리단위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데 이웃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원주 지역에서 주목하고 있는 필요한 정책 이런 것들 개선점 이런 것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것 좀 듣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8월인가 저희가 이제 그 수변 광곡동에서 이제 저희가 그 한여름밤의 색소폰 음악 이야기라는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위에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그 동호회 단위로 이제 그 다니면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들 돈으로 투자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예산이 지원이 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이제 관객이 없어요. 관객이 없으면서 진행을 하면 저희 같이 그냥 가는 분들은 저분들이 그냥 좋아서 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150, 200 이렇게 이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관객이 없이 예산을 받아서 공연을 한다는 거는 좀 사실은 이제 그런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지 않냐. 이렇게 나가지는 안 되고 어쨌든 그 원주시에 그렇게 조그맣게 하는 공연들이 그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돼서 일별, 주별 뭐 그다음에 휴일 같은 경우 어떤 그런 게 홍보가 돼서 누구나 난 어디 공연 좀 보러 가고 싶다는 게 이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홍보가 돼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쓴다면 관객이 찾아가잖아요. 관객이 찾아가는 공연이 돼야지 그냥 어떤 공연을 위한 예산을 위한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되게 씁쓸한 게 뭐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관객이 없이 공연을 하신다는 게 좀 가슴이 한편이 좀 아픈데 저희 오픈 스튜디오로 찾아오셔가지고 공연하셔도 되고요. 뭐
여기서 얼마든지 구경하시고 공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살짝 깨알 홍보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원주시가 달라지고 바뀌어야 할 정책들에 대해서 공감연대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소리도 좀 낼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감연대도 어쨌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네네. 당연하고요. 시민단체가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인 어떤 예산들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냉철하게 시민 입장에서 감독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투명하게 모든 부분들이 계획되고 실현된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원주 시민 공감연대가 바라는 원주시의 모습 어떤 원주시일까요? 사실 원주시는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죠. 이 젊은이들이 이제 서울로 또 많이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이제 못 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원주시의 정책과도 맞맞는 대기업 네네. 유치가 제일 급선무죠. 사실은 급선무이긴 하고 다행히 원주는 또 인구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쨌든 너무 또 미미한데 또 수도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더 성장할 수 있고 수도권 도시로 또 원주시에 진정하게 또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출범하는데요. 네네. 그때 원주시의 입지는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부터 또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이제 새로 또 도시로서 꾸며지고 있는 원주역 주위, 흥업 같은 경우, 그 축에서 보면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자체는 거의 완성이 됐는데 혁신도시의 상권은 아직 많이 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원주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국제학교 같은 어떤 특성화고와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의 대학교를 설립해서 그 대학교 나온 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목적이 있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했을 때 결국은 혁신도시 상권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도 접근성, 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거기 집을 얻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자급자족 도시로서 기업도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상권도 좀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흥업 접근성이 좋은 어떤 지금 남원주 역세권인데 지금 원주역으로 됐잖아요. 그 원주역 같은 경우는 2028년이면 이제 아마 전철이 연계가 돼서 환승역으로서의 이 역할도 많이 진행할 것 같고 주위에 대학가가 있잖아요. 대학가와 연계돼서 어떤 대학타운을 지금 준비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런 대학타운과 연계돼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더 좋을 것이고 일단 원주가 또 관광에 대한 부분이 또 사실은 원주 오면 갈 데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어쨌든 지금 간현 관광지는 좀 많이 활성화됐고 간현 관광지와 금대리 그다음에 원주 방공역 그다음 행구 치악산 쪽으로 연결되는 삼각벨트를 잘 형성해서 어떤 형성할 수 있다면 원주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도심지가 아무래도 수도권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도시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주 시민공감연대 김동화 대표와 함께한 헬리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